고요함. 마치 별가루와 수세기의 메아리로 엮은 고대의 망토처럼 대지를 감싸 안았다. 새벽이 오기 전 모든 것이 멈춰섰다. 끝없이 펼쳐진 초원 위의 하늘은 여전히 먹물처럼 푸르지만 동쪽에서는 희미하게 희미한 빗줄기가 이미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숨을 참고 다가올 변화를 기다리는 듯 공기는 고요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다가도 다음 순간 다시 폭발하듯 움직이며 온 나라와 시대를 휩쓸어가는 순간이었다. 태고적부터 이 평원을 가로지르며 그림자를 들이운 유령 기수들은 누구인가? 어떤 힘이 그들을 움직였는가? 돌과 금의 메아리만 남긴 채 말이다. 이곳의 지평선은 단순히 하늘과 땅을 가르는 선 그 이상이다. 끝없는 약속, 결코 끝나지 않는 길이다. 바람이 수천 년의 비밀을 속삭이는 이 광활한 땅에서 수많은 문명이 탄생하고 사라졌지만 그중 하나는 특히 생생하고도 불가사의한 흔적을 남겼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더 빨리 돌아가기 훨씬 전에 이 땅을 상상해 보세요. 바람에 흔들리는 끝없는 풀바다를 마치 영원 그 자체처럼 끝없이 펼쳐진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 광활한 초원 위로 떠오르는 태양은 황금빛과 진홍빛으로 물들여 길고 추운 밤을 깨우고 생명을 깨웁니다. 바로 이곳 대초원의 숨결 속에서 한 민족의 역사가 탄생했고 그들의 이름은 힘, 자유, 그리고 억제되지 않은 에너지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 거칠고 원시적인 자연의 산물인 듯 시간의 시면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 광활한 땅을 가로지르기 전에 어떤 땅을 보았는지 아무도 확실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돌판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전설, 고고학적 발견, 금에 새겨진 정교한 문양 속에 살아 숨쉽니다. 그들은 돌로 도시를 건설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힘은 이동성, 말과 광활한 땅과의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세상이 아직 비밀을 간직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위대한 선물과 혹독한 시련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대지는 숨을 쉬었고 대지와 함께 그 주민들도 숨을 쉬며 자연의 리듬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변화도 예민하게 감지했습니다. 이 위대하고 영원한 대초원 바람의 움직임 속에서 지평선이 항상 우리를 손짓하는 광활한 광활함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스키타인이라고 부르는 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전사, 예술가, 상인, 주술사였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엮여 독특한 패턴을 이루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역사적인 무대에 등장한 것은 갑작스럽지만 장엄한 새벽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오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땅에 와서 그들의 정신과 힘으로 정복했습니다. 그들의 세상은 말들의 세상, 끊임없이 움직이는 세상이었습니다. 무리가 멈추는 곳마다 집이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위험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자유로 가득 찬 삶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도전이었고 해질녘마다 새로운 날의 약속이 펼쳐지는 곳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끝없이 펼쳐진 대초원이 첫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습니다. 공기는 아직 시원하지만 벌써 따스함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 멀리 어딘가에서 발굽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옵니다. 이 소리는 미래 세대를 위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대초원의 숨결, 이 광활한 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의 맥박입니다. 그들은 이 땅의 일부였고
땅은 그들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자연의 깨어남 속에서 우리는 이해를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시간의 장막을 통해 그들을 알아보고 그들의 동기, 문화, 그리고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위치를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풀리려 애써온 미스테리였지만 새로운 답이 나올 때마다 더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대초원의 바람 속에서도 여전히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이 스키타이인들은 누구였을까요? 유목민의 여정은 단순히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본질 그 자체이며 지평선이 유일한 집이 되는 끊임없는 움직임입니다. 바람에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흔들리는 끝없는 풀바다를 상상해 보세요. 때로는 부드럽게 감싸 안고 때로는 무자비하게 타오르는 태양은 광활한 대지에 빛과 그림자의 연극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장엄한 자연, 이 광활함 속에서 스키타이는 태어나고 살아갑니다. 그들의 세계는 돌담과 정주 생활에만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대초원은 그들의 영역이었고 그들의 길은 수백만 마리의 발굽이 달아 만든 길이었습니다. 말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의 연장선이자 영원한 여정에 충실한 동반자였습니다. 땅을 밟는 발굽 소리, 코를 킁킁거리는 소리, 지친 동물의 한숨 소리,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삶의 음악이었고 자연이 직접 작곡한 교향곡이었습니다. 대초원의 숨결이 폐를 가득 채우고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며 지나갔으며 머리 위의 별들이 유일한 나침반 역할을 했다. 밤이 천천히 내려앉으며 하늘은 진홍색과 금빛으로 물들었다. 불빛은 주변에 모인 전사들의 얼굴에 섬뜩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들의 시선은 저 멀리 어둠 속에 도사리고 있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곳, 어쩌면 사냥감과 기회로 가득한 새로운 땅으로. 유목민의 삶은 끊임없는 경계, 놀라운 인내, 그리고 주변 세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바람의 언어를 이해하고 땅의 발자국을 읽고 구름을 통해 날씨를 예측했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부족의 모든 구성원은 이 복잡하면서도 조화로운 메커니즘에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아이들은 걷기도 전에 타는 법을 배웠고 여성들은 남성 못지않게 뛰어난 기마술을 발휘하여 집안의 부를 관리하고 미래의 전사들을 키웠습니다. 그들의 집은 가볍고 튼튼한 유르트였고 재빨리 조립하고 해체할 수 있었다. 그들은 가축과 계절 그리고 새로운 목초지의 영원한 부름을 따랐다. 그것은 이동하는 삶이었고 집이라는 개념이 눈에 보이는 지평선 전체를 아우르며 확장된 삶이었다. 그들의 소유물은 이동했고 가축으로 이루어진 부, 무기, 그리고 자유는 모두 이동 가능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질서나 법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스키타이 사회는 엄격하게 조직되어 있었고 족장과 왕들은 동료 부족민들의 힘, 지혜, 그리고 존경에 힘입어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들의 결전은 부족 전체의 운명을 결정했고 그들의 용기는 전사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었으며 그들의 장엄한 무덤에는 여전히 그들의 권력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 끝없는 이동 속에서 끝없이 펼쳐진 하늘 아래 스키타이인들의 독특한 개성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묘사되듯이 단순한 야생 유목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깊은 뿌리와 풍부한 문화,
그리고 독특한 세계관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땅과의 연결은 끊어질 수 없었고 자연에 대한 존중은 끝이 없었습니다. 해가 뜨는 날마다 새로운 도전이, 해가 지는 날마다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길은 쉽지 않았지만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의미를 가득 채우고 시련이 그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준 길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전통적인 의미의 정복과 제국이 아니라 삶과 자유, 그리고 언제나 앞으로 손짓하는 지평선을 향한 끝없는 노력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바람처럼, 물처럼, 야생동물 무리처럼 움직이며 그들만의 내면의 법칙과 자연의 리듬에 순응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움직임, 길, 공간 감각과 불가분의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유목민적인 삶 속에서 그들은 세상 속에 자신의 자리와 목적을 찾았습니다. 대초원을 천천히 가로지르는 대상을 상상해 보세요. 해가 지면서 하늘은 불타는 듯한 색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들리는 것은 오직 리드미컬한 발굽소리,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 그리고 나지막한 목소리뿐입니다. 이들은 스키타이인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길을 따라가며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 그리고 대초원의 숨결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향은 말과 가족, 부족이 있는 것입니다. 지평선은 그들의 영원한 랜드마크이자 끝없는 길입니다. 청동이 철에게 자리를 내주고 금이 단순한 장식을 넘어 힘의 상징, 용맹의 척도가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키타이 무기의 황금기, 군사적 영광과 숙련도가 절정에 달하는 시대였습니다. 스키타이 전사들의 손에서 무기는 그들의 의지를 확장하는 도구이자 부족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윤이 나는 청동의 광채, 묵직한 화살촉, 스키타이 대장간의 용광로에서 단련된 칼의 날카로움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들은 단순한 살인 무기가 아닙니다. 놀라운 기술과 그 목적에 대한 예리한 예술 작품입니다. 모든 칼날, 모든 도끼, 모든 창촉은 힘, 정밀함, 그리고 아름다움을 구현했습니다. 스키타이인들은 비할 데 없는 궁수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복잡한 합성궁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으로 휘어져 아무리 두꺼운 갑옷도 뚫을 수 있는 화살을 발사했습니다. 이 무기는 체력뿐만 아니라 놀라운 민첩성과 번개처럼 빠른 반응 속도를 요구했습니다. 특수한 촉이 달린 다살은 원거리에서도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었기에 스키타이인들은 적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전투를 벌일 수 있었습니다. 특징적인 세 갈래 또는 나뭇잎 모양의 촉을 가진 이 화살들은 그 수가 너무 많아서 적을 말 그대로 묻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힘은 활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중화기 또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키나케스처럼 짧고 넓은 칼날을 가진 강력한 검은 근접 전투와 기마 공격에 적합했습니다. 아키나케스는 권력과 군사적 명예의 상징이자 대대로 전해지는 무기였습니다. 갑옷을 뚫을 수 있는 무거운 도끼와 철퇴 또한 스키타이 전사들의 무기였으며 어떤 상황에도 대비했습니다. 이 귀금속인 금은 특별한 역할을 했습니다. 무기를 장식하여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위험까지 더했습니다. 칼자루에 달린 금 장식, 화살통에 달린 금 장식, 투구에 달린 금 장식은 모두 소유자의 지위, 부,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사적 기량을 상징했습니다. 금은 단순히 부의 상징이 아니라 전투에서 얻은 승리와 전리품의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군사적 용맹은 스키타이 사회의 초석이었습니다.
젊은 전사는 영웅적인 행동을 하거나 적의 머리를 빼앗거나 전투에서 적을 사살함으로써 자신의 용맹함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는 사회의 정식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무기를 들고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치체계는 대대로 자신의 땅과 명예 그리고 부족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된 용감한 전사들을 형성했습니다. 무기는 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기수와 말은 하나였습니다. 신속한 돌격, 허세, 기습 공격, 이 모든 것은 스키타이인들의 기병으로서의 뛰어난 기량과 전속력으로 무기를 휘두르는 능력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초원을 휩쓸고 지나가는 회오리바람, 번떡이는 강철의 광채, 전사들의 함성, 발굽소리 등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들은 두려움과 존경을 동시에 받는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스키타이 무기가 경외심을 불러일으켰던 이 황금기에도 평화로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웃민족, 특히 그리스와의 교역을 통해 스키타이 세계에 새로운 재료와 기술이 유입되었습니다. 그리스 장인들은 스키타이 예술과 전사 정신의 감명을 받아 그들만의 창작물에 영감을 얻었습니다. 당시 스키타이인들은 단순한 유목민이 아니라 막강한 제국에도 도전할 수 있는 막강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의 군사 조직, 규율, 지도자에 대한 헌신, 이 모든 것이 그들을 위험한 적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무기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그들의 의지, 정신, 자유에 대한 열망의 연장선이었습니다. 해가 지평선 아래로 지면서 희미한 날의 빛만 남을 때 전사들은 새로운 시련을 위해 무기를 닫고 준비했습니다. 모든 검, 모든 활, 모든 방패에는 전투의 이야기, 용기와 상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초원의 바람소리만이 가득 찬 이 고요함 속에서 수세기 동안 축적된 힘, 다시 온전히 드러나게 될 그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쟁의 기술과 삶의 기술이 불가분의 관계였던 시대였습니다. 무기는 방어 수단일 뿐만 아니라 스키타이인 존재의 본질 그 자체를 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스키타이인들은 검의 황금빛 광채와 날카로운 화살로 역사를 기록했고 마주친 민족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군사적 용맹과 뛰어난 무기 사용 능력은 대대로 전해지는 전설이 되었고 그들의 불굴의 의지와 불굴의 승리를 향한 의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변화에 앞서는 침묵은 언제나 특히 심오하게 느껴진다. 시간은 마치 숨을 멈추듯 다시 속도를 낼 준비를 하고 그 멈춤 속에서 새로운 형태와 의미가 탄생한다. 스키타이 예술은 바로 그러한 한숨과 같다. 금속과 돌에 얼어붙은 듯 대초원의 숨결이 정교한 무늬 속에 담겨 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그들 세계의 정수이자 영혼의 거울이었다.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공간, 지평선이 하늘과 맞닿고 바람이 모래 언덕을 다시 그려내는 곳에서 독특한 미학이 탄생했습니다. 그것은 동물적인 스타일이자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모든 이가 이해하는 언어였습니다. 나무 꼭대기처럼 가지가 갈라진 뿔, 덮칠 태세를 갖춘 날쌘 고양이, 그리고 땅 위로 날아오르는 맹금류 등 위풍당당한 사슴들이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단순한 야생 자연의 복제가 아니었습니다. 유목민의 열정과 강인함을 통해 응축된 자연의 구현이자 정신이었습니다. 왕릉에서 발견된 금판을 상상해 보세요. 얽히고 설킨 동물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모든 곡선, 모든 선은 에너지와 긴장감, 그리고 삶을 향한 투쟁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정지된 이미지가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순간의 정지된 모습입니다. 그리핀과 싸우는 사자, 고개를 숙인 사슴, 맹금류 부리를 가진 새들, 이 모든 것은 힘과 권력, 그리고 저승과의 연결을 상징합니다. 장인들은 금, 청동, 은과 같은 금속을 다루었습니다. 그들은 금속의 유연성과 연성을 부여하여 손으로 직접 만져 생동감을 불어넣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밝고 화사한 금은 강인함과 위엄을 표현하는데 이상적이었습니다. 장신구뿐 아니라 마구, 무기, 의류에도 사용되었습니다. 각각의 물건은 스키타이의 세계관이 각인된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돌은 그들의 창의성을 펼치는 캔버스이기도 했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조각과 모습으로 장식된 비석들은 마치 과거의 기억을 간직한 조용한 수호자처럼 광활한 초원 위에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기념물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이자 그들의 존재를 나타내는 표시이며 그들의 삶과 신앙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유목민적인 정신은 모든 디테일에서 드러났습니다. 빈 공간을 싫어하고 충만함과 역동성을 갈망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예술에 반영되었습니다. 동물적인 양식은 돌이나 금속으로 표현했을 때조차 생동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형상은 뛰어오를 준비가 된 듯했고 모든 선은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 예술은 미적으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기능적이기도 했습니다. 장신구는 부적, 신분 상징, 그리고 특정 시족이나 부족의 속함을 나타내는 표시 역할을 했습니다. 장신구는 스키타이 문화의 핵심 요소였던 신, 영웅, 그리고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동물 양식은 자연 세계와 그 원초적인 힘 사이에 깊은 연관성을 드러냈습니다. 스키타이인들은 스스로를 이 세상의 일부, 그 자식이자 전사로 여겼습니다. 그들의 예술은 이러한 연결, 조화, 때로는 잔혹하지만 언제나 아름다운 현실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대초원을 가로지르는 바람이 풀을 스치듯 스칠 때면 금과 돌에 담긴 고대 전설의 메아리가 메아리치는 듯 했습니다. 이는 움직임, 끊임없는 탐험, 매일이 도전이고 매일 새벽이 새로운 시작인 삶에서 탄생한 예술이었습니다. 생동감 넘치고 표현력이 풍부한 이 예술에서 우리는 단순한 장인정신뿐 아니라 동물들의 영원한 춤에 반영된 세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풍경과 운명은 변하지만 유목민의 정신에서 탄생한 예술은 여전히 살아 숨쉬며 고대 대초원의 강인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무한한 에너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금속과 돌 속에 얼어붙은 예술은 다시 발견되어 그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의 새로운 장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신앙이 일상생활과 얽혀 있었고 하늘과 땅은 단순한 요소가 아니라 신비와 힘으로 가득 찬 살아있는 존재였습니다. 다른 많은 민족들처럼 스키타이인들도 자연 관찰을 통해 우주에 대한 이해를 얻었습니다. 지평선과 하늘이 하나로 합쳐지는 끝없이 펼쳐진 대초원은 그들에게 영감의 원천이자 신성한 공간이었습니다. 무한하고 불가해한 하늘은 더 높은 힘, 생명과 빛의 원천을 의인화했습니다. 비옥하고 베푸는 땅은 어머니이자 유모, 그리고 받아들이고 보존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신화는 바람처럼 광활한 대지를 휩쓸며 세상의 탄생, 선과 악의 투쟁, 영웅과 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구전으로 전해져 그들의 삶에 깊이 스며들어 세계관을 형성했습니다. 스키타의 신들은 그리스 신들처럼 항상 또렷한 의인화된 모습을 띠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종종 자연의 힘, 동물 또는 추상적인 존재로 묘사되었습니다. 불, 태양, 폭풍, 바람, 땅 그 자체, 이 모든 것이 신성의 화신일 수 있었습니다. 스키타의 야영지에서의 저녁을 상상해 보세요. 모닥불이 유르트에 춤추는 그림자를 드리우고 공기는 연기와 고기 굽는 냄새로 가득합니다. 별이 총총한 광활한 하늘 아래 원의 중심에서 장로나 샤먼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대초원 풀이 바스락거리는 듯한 그의 목소리는 듣는 이들을 땅이 숨쉬고 하늘이 말하는 세계로 데려갑니다. 그는 다산과 빛을 주는 힘을 가진 천상의 신과 지혜와 보살핌으로 생명을 보존하는 대지의 여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그는 모든 풀잎과 모든 돌에 영혼이 깃든 위대한 조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샤먼은 스키타이 사회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인간 세계와 영혼 세계를 연결하는 매개체였습니다. 그들의 의식, 춤, 노래는 모두 신과의 연결, 치유, 그리고 미래를 예언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샤먼은 최면 상태에 빠져 다른 세계로 이동하여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깃털로 장식된 샤먼의 옷과 매혹적인 소리를 내는 탬버린은 신비로운 공연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참석자들을 경외감과 기대감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동물 가죽을 두르고 머리를 닦고 뼈 부적으로 장식한 샤먼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신성한 불 옆에 서서 눈을 감고 북소리에 맞춰 몸을 떨고 있습니다. 그는 조상들의 목소리를 듣고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감춰진 징조들을 봅니다. 그의 황홀한 움직임, 정령에게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신과 정령화 은총을 얻기 위해 고안된 복잡한 의식의 일부였습니다. 바람은 그의 말에 귀 기울이는 듯 고요해졌습니다. 조상 숭배 또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은 가문의 수호자이자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장엄한 쿠르가는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성소, 즉 산자들이 죽은 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무덤 안에는 금과 무기가 함께 놓여 한때 통치하고 싸우고 살았던 이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키타이인들은 그들의 영혼이 살아있는 자들의 세상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에는 엄격한 교리가 자리할 자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살아 숨쉬는 체계였으며 자연의 리듬과 삶의 순환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은 희망을 가져다 주었고 모습을 바꾸는 달은 그들에게 무상함과 영원한 움직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밤에 반짝이는 별들은 영혼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었습니다. 하늘은 거대한 돔 형태의 거처처럼 더 높은 힘을 담아두는 그릇이었습니다. 그 광대함은 경외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수확물을 제공하고 가축을 부양하는 땅은 경외와 감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원론, 즉 하늘과 땅의 일체성은 일상생활에서부터 가장 소중히 여기는 신앙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문화 전체에 스며들었습니다. 스키타이인의 상상력은 힘과 야생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미지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신들은 폭풍처럼 강인할 수도 있고 여름 태양처럼 너그러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화에는 종종 투쟁, 사냥, 그리고 다른 세계로의 여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위험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장엄함으로 가득했던 그들 자신의 삶을 반영했습니다. 삶의 특정 측면과 관련된 더욱 구체적인 신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 전에 힘을 기원하는 전쟁의 신이나 가축과 땅을 위해 축복을 구하는 다산의 여신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들은 특별한 의식을 거행하는 자신만의 사원이나 신성한 숲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우주 창조론과 세상에 대한 이해에는 신성과 속성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에는 영적인 의미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일출, 모든 일몰, 모든 바람결, 모든 것이 신성의 메아리를 실어왔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리듬에 맞춰 살면서 스스로를 위대하고 끊임없는 생명의 순환의 일부라고 느꼈습니다. 때로는 예외적으로 고요한 순간, 바람이 잦아들고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순간에 이러한 고대 신안이 생생하게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조상의 영혼, 대초원의 신들이 수세기 동안 자신들의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현실과 신화가 융합되어 고대 세계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낸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신념을 이해하면 스키타이인들이 단순한 전사나 유목민이 아니라 자연과 그 신비, 그리고 그 힘에 깊이 연결된 민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그들의 삶, 열망, 그리고 광활하고 불가사의한 우주 속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위치를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찰 속에서 우리는 하늘과 땅이 같은 언어로 소통하고 사람들이 경외심과 경외심을 가지고 경청했던 고대의 메아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끝없는 초원을 가로지르는 한 줄기 바람처럼 시대의 변화가 다가왔다. 서쪽 멀리 그리스 식민지 너머에서 웅장함과 절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다. 스키타이인들이 알고 있던 세상, 지평선이 그들의 집이었고 말이 그들의 다리의 연장이었던 세상이 이제 막 시험대에 올랐다. 유목민의 대담함이 고대의 가장 위대한 제국 중 하나의 위력과 맞붙었던 시기였다. 인도에서 소아시아까지 영토를 뻗은 페르시아는 시선을 북쪽 끝없이 펼쳐진 초원으로 향했다. 지혜와 잔혹함으로 명성이 자자했던 강력한 통치자 다리우스 왕은 막대한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의 함선들은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활을 든 수천 명의 무장 전사들을 태운 채 흑해를 활보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땅을 제국에 합병하고 자유롭게 산다는 소문이 돌던 부족들을 정복하며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꿈을 꾸었습니다. 다리우스는 자신의 사명, 모든 민족을 다스릴 권리를 믿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마치 밀려오는 파도처럼 앞길에 있는 모든 것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스키타이인들은 쉽게 정복당하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초원의 자식들이었고 안장에서 태어났으며 끊임없이 움직이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힘은 단결심과 고향 땅에 대한 지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계곡, 모든 강, 모든 풀밭을 알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군이 접근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초원의 속삭임이 울려 퍼지고 뒤이어 위협적인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스키타이 왕들은 회의를 위해 모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엄숙했고 눈은 결의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들은 전에 없던 전투가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페르시아인과의 조우는 스키타이인들의 삶의 방식 전체를 시험했습니다. 평원에서 싸우는 데 익숙했던 다리우스는 보병들이 뚫을 수 없는 벽을 형성할 수 있었지만 단 한 줄의 방어선도 없는 적과 마주했습니다. 스키타이인들은 페르시아인들에게는 새롭고 파괴적인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병력수가 결정적인 개방된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그림자처럼 후퇴했고 페르시아인들은 광활한 벌판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스키타이 기병대는 페르시아 진영을 바람처럼 휩쓸고 지나가며 초토화시키고 가축을 약탈하며 적군에게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디에나 있었지만 동시에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곡선 활에서 능숙하게 발사된 그들의 화살은 적의 표적을 정확히 맞추었고 페르시아 전사들이 방패를 들기 전에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매 공격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치명적이었습니다. 질서정연한 대열과 정면 공격에 익숙했던 페르시아군은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전진했지만 적군은 먼지와 무력감만 남기고 슬금슬금 물러났습니다. 다리우스는 경로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는 사절을 보내 스키타이인들에게 전투를 받아들이고 남자답게 싸우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스키타이인들은 그의 부름에 비웃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이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아 민족과 자유를 지키는 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놀듯 페르시아인들을 가지고 놀며 그들을 지치게 하고 자원을 고갈시키고 힘안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이 매복을 시도하고 스키타이인들을 궁지로 몰아넣으려 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원은 유목민들의 아군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서 물을 찾을 수 있는지, 어디에서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지, 어디에서 적에게서 숨을 수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페르시아 군대는 갈증과 배고픔, 그리고 끊임없는 긴장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의 속도는 느려졌고 사기는 약해졌습니다. 스키타이 왕 중 한 명인 이단티루스스는 다리우스에게 특이한 선물을 보냈습니다. 새 한 마리, 쥐 한 마리, 개구리 한 마리, 그리고 화살 5자루였습니다. 사절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새처럼 날지 못하고 개구리처럼 늪을 뛰어넘지 못하고 쥐처럼 달릴 수 없다면 우리의 화살을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대담한 답변은 페르시아 왕의 자신감을 조롱하는 도전이었습니다. 이는 스키타인들이 항복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마지막까지 영토를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전쟁의 매일매일은 불안과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페르시아 전사들은 점점 더 커지는 공포에 사로잡혀 끝없는 지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초원만이 보였고 이 초원은 그들에게 적대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살아있는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키 큰 풀밭 사이로 스치는 바람 소리는 이제 위협의 속삭임처럼 들렸고 멀리서 들려오는 발굽 소리는 곧 닥칠 파멸의 전조처럼 들렸습니다. 다리우스는 절망적인 상황을 깨닫고 이 민족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묘한 적과 냉혹한 본성에 직면한 그의 대군은 무너졌습니다. 그는 야망과 수많은 전사자들을 남겨둔 채 후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만남은 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스키타이인들은 자유를 갈망하고 자신들의 영토를 장악한 민족이 맞선다면 아무리 강력한 제국이라도 패배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대담함, 대제국, 이 대결에서 자유는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는 막대한 대가를 치렀고 역사의 흐름을 바꿀 새로운 위협이 지평선에 드리워졌습니다. 시대의 변화가 대초원을 가로지르는 바람처럼 다가왔다. 권력, 왕능, 통치자들의 위대함은 영원히 묻혔다. 다리우스에게 거둔 승리는 비록 힘겹게 거둔 것이었지만 다가올 변화의 씨앗을 품었다. 얼마 전 페르시아 평원을 말들이 짓밟았던 대호르드는 이제 스스로의 위대함을 실감했다. 격정적인 전투에서 드러난 스키타이아 힘은 새로운 형상을 요구했다. 그리고 그 형상은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대지 위로 우뚝 솟은 언덕에서 볼 수 있었다. 왕릉. 그것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한 시대의 기념물이자 눈에 보이는 지평선 너머로 뻗어나간 권력의 증거였다. 이 흙무덤은 마치 거대한 수호자처럼 지난 세기의 비밀을 수호했습니다. 그 아래에는 여러 세대의 기억에서 이름이 희미해졌을지 몰라도 그 영향력은 여전히 남아있는 통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곳 땅속 깊은 곳에서 그들의 길은 영원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한때 그들은 부족을 이끌며 수천 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들의 평화는 바람의 속삭임과 무덤의 어두운 아가리로 조심스럽게 내려가는 고고학자들의 발소리로만 깨질 뿐입니다. 마치 타임캡슐처럼 무덤 안에는 옛 영광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수많은 원정에서 약탈당한 황금은 등불 아래 희미하게 빛났다. 한때 위협적이었던 무기들은 이제 침묵 속에 묻혔지만 그 위험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생전 전사들의 충실한 동반자였던 말들은 정교한 담요와 곱비로 장식된 채 저승으로 그들을 안내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전사, 하인, 아내 등 죽은 자의 세계에서 주인을 섬기기 위해 희생된 사람들이 있었다. 이러한 매장은 장엄했습니다. 이는 사후세계, 즉 권력과 위대함의 지속에 대한 스키타이인의 관념을 반영했습니다. 왕은 이승을 떠난 후에도 여전히 왕으로 남았습니다. 그의 매장은 이를 증명하고 그의 지위를 영원히 굳건히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고분에는 개인 소지품뿐 아니라 부와 권력을 증명하는 전체 매장 단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고분들이 처음 세워졌을 때의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흙을 나르며 발밑에서 땅이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집단적인 추모의 행위였고 지도자의 업적을 불멸로 기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고인의 침대에 던져진 한 줌의 흙은 헌사이자 기억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세기가 지난 지금 이 고분들은 삶처럼 권력에도 순환이 있음을 일깨워주며 서 있습니다. 탐험가들의 숨소리만이 깨뜨리는 고요함 속에서 고분 안에서 역사가 생생하게 살아났습니다. 모든 물건, 모든 뼈가 저마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동과 전투, 그리고 정복으로 가득했던 삶을 살았던 스키타이 왕들은 이곳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광활한 영토에 걸쳐 펼쳐졌던 그들의 왕국은 이제 이 고요한 언덕으로 상징되었습니다. 영원히 묻혀있던 통치자들의 위엄은 풍경의 일부가 되었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어오는 역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때때로 이 무덤 깊숙한 곳에서 고고학자들은 금과 무기뿐만 아니라 놀랍도록 보존된 직물, 목제품, 심지어 음식 잔해까지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디테일들은 이 강력한 사람들을 둘러싼 일상생활을 재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살고, 사랑하고, 싸우고,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대가 왔을 때
그들은 장엄하게 매장되어 그들의 탁월함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이 고분들은 죽은 자들의 수도와 같았고 통치자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권력이 지속되는 장소였습니다. 산자들에게 누가 그들을 통치했고 그들이 남긴 유산이 무엇인지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작별이 아니라 땅과 하늘의 보호를 받으며 다른 차원에서의 연속이었습니다. 스키타이인들의 영원한 동반자였던 대초원의 바람이 마치 듣고자 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려는 듯 이 언덕들을 가로질러 불었습니다. 풀과 먼지, 그리고 멀리서 내리는 비의 향기를 실어 나르며 고대와 장엄함이 느껴지는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이 언덕들은 지나간 시대에 침묵하는 증인이자 현실과 신화, 역사와 전설이 뒤섞인 장소입니다. 한때 이 땅을 지배했던 사람들, 대초원의 고요함 속에서 여전히 그들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한 이런 곳에서 우리는 과거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영원히 묻힌 통치자들의 위대함이 실감나게 다가옵니다. 이는 단순히 책에 기록된 역사가 아니라 금과 돌에 새겨진 역사입니다. 왕릉은 권력의 순환적 본질, 세속적인 것들의 덧없음, 그리고 기억의 영환성을 일깨워주는 기념비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발견되는 유물 하나하나, 해독된 비문 하나하나는 이 놀라운 인물들과 그들의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욱 깊게 해줍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지평선과 하늘이 만나는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공간 한가운데 왕릉들은 한때 통치했던 이들을 영원히 기억하게 합니다. 영원히 묻힌 그들의 위엄은 이 땅의 기억 속에 살아 숨쉽니다. 대초원과 바다가 만나는 흑해 북부 지역은 놀라운 관계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따스한 남쪽 햇살 아래 광활한 대지 한가운데 문명의 빛나는 거점들이 펼쳐져 있는 이곳, 그리스 식민지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 내륙 깊숙한 곳에는 대초원의 유목 지배자였던 스키타이족의 영토가 있었습니다. 서로 너무나 다르지만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두 세계는 무역, 우정, 그리고 때로는 격렬한 충돌의 이야기들을 엮어가며 나란히 살았습니다. 질서를 중시하고 정교한 계획, 예술, 철학에 따라 도시를 건설했던 그리스인들은 스키타이인들을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인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스키타이인들은 거칠고 억제되지 않은 강인함을 상징하는 존재였으며 자연의 리듬과 무리의 움직임에 따라 삶이 좌우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스키타이인들을 바람보다 빠르게 화살을 쏘는 전사이자 상상을 초월하는 금 장신구로 장식된 장인으로 여겼습니다. 스키타이인들은 그리스인들을 헤아릴 수 없는 부의 수호자이자 경이로운 것들을 창조할 수 있는 장인으로 여겼습니다. 하얀 성벽과 북적이는 항구를 갖춘 그들의 도시들은 경이로웠지만 스키타인들에게는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무역에 대한 갈증에 이끌려 남쪽 해안으로 와서 모피, 금, 노예, 곡물을 와인, 은, 직물, 그리고 값비싼 상품들과 교환할 준비를 했습니다. 무역이 번성했습니다. 대상 떼들은 실크로드, 아니 오히려 그 북쪽 지선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상품은 작지만 튼튼한 배를 타고 육로와 해로를 통해 운송되었습니다. 그리스 상인들은 흑해로 흘러드는 강을 따라 항해하며 여울목과 횡단로에서 스키타이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스키타인들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향기로운 와인통을 받는 대가로 먼 숲에서 얻은 귀중한 여우와 담비 가죽이나 스키타인들이 강 모래에서 캐낸 원금 덩어리를 받았습니다. 그리스 암포라는 특히 귀중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림으로 장식된 매끈하고 유선형의 형태는 스키타인들에게 진정한 예술 작품처럼 여겨졌습니다. 암포라는 와인을 담았고 나중에는 물이나 곡물을 저장하는 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 장인들은 스키타인들을 위해 유명한 동물 모티프로 장식된 무기를 제작했습니다. 칼, 화살촉, 마구 부품 등 이 모든 것들이 숙련된 장인의 손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것은 상품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상, 신념, 그리고 삶의 방식, 이 모든 것이 뒤섞였습니다. 그리스 신들은 스키타이인들 사이에서 숭배를 받았고, 스키타이의 모티프는 그리스 예술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리스인과 스키타이인이 나란히 살면서 독특한 호남 문화를 형성한 정착촌들이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구강 하구 기슭에 있는 그리스 식민지 올비아에서 고고학자들은 그러한 긴밀한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풍부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친밀함은 진정한 우정으로 꽃피웠습니다. 적에게 포위당한 그리스 도시들은 종종 스키타이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내부 문제나 다른 민족의 위협에 직면한 스키타이인들은 남쪽 이웃들의 지원에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선물과 맹세로 맺어진 이러한 동맹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흔히 그렇듯 평화로운 공존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대초원의 바람은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폭풍우 구름을 몰고 왔습니다. 기동성과 호전성을 가진 스키타이인들은 모욕, 파괴된 조약 또는 단순히 전리품에 대한 욕망에 의해 도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그들의 신속한 기병대는 국경 정착지에 상륙하여 공포와 파괴를 퍼뜨렸습니다. 조직적인 방어에 익숙했던 그리스인들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항상 버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방어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요새화되어 있었고 바다에서는 함대에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위협이 너무 커지면 그리스 도시들은 단결하여 반격했습니다. 그러한 충돌과 이후 복잡한 상호작용의 가장 두드러진 사례는 스키타이인과 페르시아 제국의 대립이었습니다. 왕중왕 다리우스 1세가 스키타이 부족을 정복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과 마주쳤습니다. 왕의 지위를 받는 스키타이인들은 전면전을 피하고 초토화 전술과 소모전을 선호했습니다. 그들은 가축을 몰아내고 우물을 파괴하고 초원 깊숙이 후퇴하여 적을 유인했습니다. 방대하고 강력했던 페르시아 군대는 이러한 전술에 무력했습니다. 굶주림과 갈증에 시달렸고 끊임없는 공격에 시달렸습니다. 이는 제국에 참패를 안겨주었고 스키타이 정신의 강인함과 독립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갈등을 목격한 그리스인들은 귀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칼날이 위태로웠던 긴장의 시기에도 무역과 문화 교류는 완전히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스키타이 고분에서 수많은 그리스 유물이 발견되었고 그리스 도시에서는 스키타이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모든 차이와 갈등에도 불구하고 두 민족이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며 공통점을 찾았음을 시사합니다. 대초원과 바다, 유목민과 정착민 사이의 이 경계는 단순한 지도상의 선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 부와 가난, 우정과 적대감이 복잡하면서도 매혹적인 패턴으로 얽혀있는 살아 숨쉬는 유기체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하는 모든 새로운 유물, 고대 비문이 새겨진 모든 돌은 이 장대한 그림에 새로운 세부 묘사를 더하며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그리스인과 스키타이인 사이의 관계에 얽힌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끝없는 초원을 가로지르는 바람처럼 시대의 변화가 다가온다. 공기는 변화의 예감으로 가득하다. 한때 강성했던 스키타이 땅을 안개처럼 쇠퇴가 천천히 감싸 안는다.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은 점점 더 뚜렷해진다. 스키타이의 굳건한 권력의 방패에 금이 가득 내부 갈등이 드러난다. 한때는 강인함으로 뭉쳐있던 부족들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한다. 지도자들의 가슴 속에서는 야망의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며 오랜 형제에게 유대감을 가린다. 한때 동전 부딪히는 소리와 상인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교역로는 이제 산적들의 그림자에 가려져 어두워진다. 여전히 북쪽 해안에서 무역을 하던 그리스인들은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와인과 도자기를 실은 그들의 배들이 여전히 도착하지만 예전과 같은 단결된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언제나 자신의 영토를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던 스키타이인들은 이제 외부의 적들뿐만 아니라 내부의 분열과도 싸워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내부 갈등은 그들을 약화시키고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굶주린 포식자처럼 외부의 위협은 약점을 꿰뚫어 본다. 추위와 바람이 끊임없이 휘몰아치던 북부 대초원에서 새로운 소문이 들려온다. 정복에 대한 끝없는 갈증에 사로잡힌 한 민족이 힘을 얻고 있다. 그들의 맹공격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손에는 철을, 눈에는 불꽃을 품은 채 새롭고 혹독한 시대를 맞이하며 도착한다. 페르시아와 그리스와의 전투에 익숙했던 스키타이 전사들은 이제 전술과 힘이 전혀 다른 적과 마주한다. 이 새로운 적은 결투에서 영광을 찾지 않는다. 거침없는 파도처럼 밀려와 앞길에 있는 모든 것을 휩쓸어 간다. 왕들의 평화를 지키는 고대 무덤들은 다가오는 폭풍의 진동을 감지하기 시작한다. 그들의 황금 장신구, 무기, 과거의 위대함을 증명했던 모든 것이 다가오는 위협 앞에서는 이제 연약해 보인다. 주술사들은 하늘과 땅에 기도하며 에너지 흐름의 변화를 감지한다. 그들의 예측은 점점 더 놀라운 결과를 낳으며 상실과 망각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야생의 정신과 스키타이인들의 강인함을 구현했던 동물적인 양식은 이제 더욱 조잡하지만 효과적인 형태로 자리를 내주고 있는 듯합니다. 한때 그들의 삶을 장식하고 신을 찬양했던 예술은 이제 배경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군사적 용맹은 여전히 존경받지만 그것만으로는 분열을 막을 수 없습니다. 황금빛 무덤에 묻힌 위대한 왕들은 시간의 심연에서 통일을 유지하지 못한 후손들을 내려다보는 듯합니다. 이것은 종말의 시작이지만 갑작스러운 종말이 아니라 해질녘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노을처럼 느린 종말입니다. 언제나 고향이자 전쟁터였던 대초원은 이제 지나가는 시대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한때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벌판을 질주하던 발굽소리는 이제 변화의 바스락거림에 묻혀 점점 더 드물게 울려 퍼집니다. 날이 갈수록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소식을 전할 때마다 스키타이 부족들은 자신들의 힘이 얼마나 약한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온나무처럼 얽힌 내부 갈등은 그들을 얽어매고 약화시키고 쇠약하게 만들었습니다. 항상 그들의 특징이었던 자부심과 독립심은 이제 완고함으로 변해
공동의 재앙 앞에서 단결을 가로막았습니다. 권력력에 사로잡힌 일부 지도자들은 중앙정부의 약화를 자신들의 세력 확장을 위한 기회로 여겼지만 그것이 온 민족의 파멸로 이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옛 관습에 충실한 다른 이들은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변 세계가 급변하는 가운데 과거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단결이 공기처럼 중요했던 바로 이 시기에 스키타이 사회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노련한 사냥꾼처럼 적들은 이러한 약점을 감지했습니다. 그들은 내부 갈등이 외부 위협에 맞서 방어하는 데 쏟을 수 있었던 에너지를 삼켜버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새로운 민족, 그들의 무예, 그리고 막을 수 없는 힘에 대한 소문이 스키타이 정착지에 전해지면서 불안과 불확실성을 야기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영광과 용맹으로 쌓아올린 성벽이 내부 모순과 외부 도전의 맹공격에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대초원을 가로지르는 바람은 점점 더 차가워지며 미지의 새로운 시대에 서막을 날렸습니다. 한때 강력하고 위대했던 위대한 스키타이 왕국은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전투와 예술, 그리고 독특한 문화로 가득했던 그 역사는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질 무렵에도 스키타이 정신의 빛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최후의 전투를 준비하는 전사들의 눈에서, 잃어버린 위대함을 애도하는 이야기꾼들의 노래에서, 그리고 수천 년 후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황금 유물에서 그 위대한 민족의 운명이 대초원의 자유로운 숨결에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 쇠퇴와 불화의 시기, 겉보기에 나약했던 스키타이는 역사의 흐름을 바꿀 필연적이고 기념비적인 충돌 전에 고요에 불과했습니다. 해가 지평선으로 기울며 끝없이 펼쳐진 대초원을 진홍색과 금빛으로 물들였다. 한때 부드러웠던 바람은 이제 불안한 소식을 속삭이며 멀리 펼쳐진 길의 먼지와 다가오는 변화의 냄새를 실어왔다. 과거의 그림자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지만 낯설고 위협적인 새로운 실루엣이 이미 지평선 위로 어렴풋이 드리워지고 있었다. 한때 바다에서 바다까지 영토를 넓혔던 스키타이 왕국은 발밑의 땅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느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지배하던 시대, 공기마저 스키타이 정신으로 가득했던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 그 자리에는 새로운 소리, 새로운 목소리가 요구적이고 거침없이 들려왔다. 한 시대의 황혼은 언제나 특별하고 날카로운 아름다움으로 물든다. 과거의 장엄함이 여전히 밝게 빛나지만 미래의 차가운 숨결이 이미 느껴지는 시대다. 알려진 세상을 휩쓸며 영광을 누렸던 스키타이인들은 거대한 시련의 문턱에 서 있었다. 한때 활기와 무력 충돌로 가득했던 그들의 도시는 이제 더욱 고요하고 경계하는 듯했다. 수많은 무리와 군대가 지나가던 옛길은 이제 미지의 세계로 이어졌다. 과거의 위력을 조용히 지켜내던 거대한 무덤들은 점점 커지는 굉음, 멀리서 들려오는 발굽소리에 귀 기울이는 듯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동쪽에서 하늘이 더 가까워 보이고 초원이 더 넓어 보이는 미지의 땅에서 사르마트족이 나타났다. 그들은 마치 초원에서 태어난 민족처럼 강철 같은 의지와 재빠른 맹공격을 선보였다. 그들의 갑옷은 저물어가는 햇살에 번쩍였고 활은 당겨져 있었으며 눈에서는 정복자의 불꽃이 타올랐다. 그들은 스키타이의 지식도 신에게 경위도 표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오직 현재 순간, 오직 그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만이 존재했다. 사르마트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기병대는 더 가볍고 기동성이 뛰어나 바람에 휘둘리는 듯 했습니다. 비늘 갑옷을 입은 전사들은 근접전에서 치명적이었고 그들의 긴 창, 사리사는 어떤 갑옷도 뚫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화를 위해 온 것이 아니었고 동맹을 제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것을 차지하기 위해 역사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들의 맹공격은 마치 막을 수 없는 급류처럼 앞길에 있는 모든 것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승리와 이름에 대한 두려움에 익숙해 있던 스키타이인들은 그러한 병력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단결력을 약화시켰던 내부 갈등은 새로운 적들의 소나기에 놀아났습니다. 수백 번의 전투로 머리카락에 얼룩이진 노련한 지휘관들은 기력이 쇠퇴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용맹함으로 가득 찬 젊은 전사들은 이전의 힘으로는 사르마트족의 맹공격에 맞설 수 없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그들의 고향이자 요새였던 초원은 이제 이 새롭고 강력한 침략의 무방비 상태로 보였습니다. 스키타이 시대의 쇠퇴는 조용히 쇠퇴한 것이 아니라 격동적이고 극적인 충돌이었습니다. 고대의 전통이 새로운 현실과 충돌했던 시대였습니다. 스키타이 고분의 황금이 위협받고 칼의 충돌 소리가 사르마티아의 창소리로 대체되었습니다. 한때 스키타이 왕들의 영광을 노래하던 바람은 이제 패배, 잃어버린 땅, 고대 세계의 붕괴 소식을 전했습니다. 길고 차가운 밤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과거의 빛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전설 속에, 노래 속에, 그리고 불꽃처럼 수세기의 깊숙한 곳을 뚫고 나오는 황금 보석 속에 그 빛이 남아있다. 대담함, 예술, 그리고 불굴의 정신으로 가득했던 스키타이인의 역사는 결코 사라질 수 없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민족에게 길을 열어주며 변화했지만 대초원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사르마트족은 진격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변화하는 지형과 변화하는 권력 구조를 뒤로 한 채 이동했습니다. 그들의 승리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끈질기고 가차없는 공격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점진적으로 한 걸음씩 이전에는 스키타이족이 지배하던 영토를 점령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침략이 아니었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 즉 이 광활한 초원지대의 권력 본질 자체에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스키타이 지도자들의 눈에는 상실의 고통이 생생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이 만들어낸 세상이 산산이 조각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망 속에서도, 종말의 예감 속에서도 자긍심은 남았습니다. 싸우지 않고는 굴복하지 않고 역사에 길이 남을 족적을 남긴 민족의 자긍심 말입니다. 그들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싸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거스를 수 없고 역사의 흐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사르마트족의 물결은 마치 조수처럼 대초원을 휩쓸었습니다. 새로운 문화, 새로운 관습, 새로운 언어를 가져왔습니다. 이 맹공격에 휘말린 스키타이인들은 해체되고 동화되어 새로운 지배자들에게 자리를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사건의 자연스러운 흐름이자 용기도, 예술도, 고대 전통도 막을 수 없는 시대의 논리적 변화였습니다. 스키타이 제국의 몰락은 불가피했습니다. 내부 갈등으로 예견되었고 사르마트족의 막강한 힘으로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몰락, 권력의 변화 속에서도 아름다움과 장엄함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한 장의 마무리이자 또 다른 장의 시작, 아직 쓰여지지 않은 아름다움입니다. 바람은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실어 나르고 있으며 이제 그 이야기들은 새로운 모티프와 새로운 목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르마트족의 지배는 점진적이지만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거대한 나무 그늘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방식, 군사 전술, 그리고 세계관을 함께 가져왔습니다. 한때 스키타이족의 땅이었던 땅은 이제 사르마트족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도상의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 전체에 대한 심오한 변화였습니다. 스키타이인들과의 작별은 고요했고 비전문가에게는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였다. 그것은 전투의 함성 속에서가 아니라 그들의 문화가 서서히 쇠퇴하고 언어가 쇠퇴하며 후손들 사이에 새로운 언어와 생활 방식이 자리 잡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그들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거대한 무덤들은 과거의 영광을 기리는 조용한 기념물로 남아 그 안에 비밀과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저녁 공기는 모닥불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냄새로 가득 찼다. 아마도 스키타이 전사들이 요리하는 마지막 식사였거나 이 땅에 새로 정착한 사람들이 처음으로 피운 불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는 질서가 느껴졌지만 슬픈 변화였다. 시간은 흘러갔고 각 시대는 다음 시대로 자리를 옮겨야 했다. 동쪽에서 온 사르마틴들은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고대 세계의 지도를 다시 그린 더 큰 이주의 물결의 일부였습니다. 그들의 도착은 계절의 변화처럼 필연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에너지, 힘, 그리고 삶에 대한 의지를 가져왔는데 마치 대초원의 바람처럼 불굴의 의지로 모든 곳에 스며들었습니다. 태양의 마지막 햇살이 언덕 꼭대기에 닿아 마지막 황금빛으로 물들자 대초원의 분위기가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더욱 진장되고 불안해졌다. 그것은 지나가는 시대의 숨결이자 막 시작되는 시대의 숨결이었다. 통치자의 변화, 운명의 변화, 이 광활한 땅에 삶을 이루는 모든 것의 변화였다. 그리하여 사르마트족의 맹공격은 단순한 군사적 갈등을 넘어 한 시대의 종말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왕국조차 어떻게 새로운 세력에 굴복할 수 있는지, 역사는 어떻게 끊임없이 전진하며 변화와 변혁을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 시대의 변화 속에는 그 자체로 영원한 지혜와 영원한 울림이 있습니다. 사르마트의 바람이 초원을 휩쓸고 지나가며 고요한 풀숲과 지난 전투의 메아리만 남을 때 새로운 장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기억에 관한 장이며 과거의 시일이 어떻게 수세기의 깊이를 뚫고 나와 우리보다 먼저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과 우리를 연결하는지에 관한 장입니다. 한때 이 광활한 땅의 지배자였던 강대한 민족이었던 스키타이인들은 이제 그림자, 유령에 불과하며 그 흔적은 땅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왕국은 오래전에 먼지로 변했고 도시는 시간의 흐름에 휩쓸려 사라졌지만 무언가는 남아 있습니다. 바로 무덤들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의 손으로 세워진 이 거대한 무덤들은 그들의 비밀, 그들의 신념, 그리고 그들의 삶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세기 동안 그들의 비밀을 지켜온 침묵의 증인입니다. 각각의 무덤은 땅속에 묻혀 드러나는 온전한 우주입니다. 고고학은 이 잊혀진 세계로 향하는 열쇠입니다.
영원히 사라진 듯 했던 것을 되살리는 기술입니다. 고고학자들이 땅의 층을 조심스럽게 벗겨낼 때 그들은 잊혀진 이야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모든 유물과 발견물이 스키타이 사람들의 삶, 관습, 그리고 신앙을 말해줄 수 있는 과거의 단편이라는 것을 이해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연구합니다. 상상해보세요. 발굴 현장입니다. 태양은 뜨겁게 내리쬐고 대기는 먼지로 자욱합니다. 삽이 조심스럽게 땅을 파헤치는데 매 순간이 마치 과거의 흔적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진흙과 돌들 사이로 반짝이는 무언가가 나타납니다. 바로 금입니다. 스키타이인들은 금을 사랑했습니다. 금은 그들의 권력, 부, 그리고 신과의 연결고리를 상징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금 장신구, 무기, 그리고 도구들을 발굴할 때 그들은 단순히 반짝이는 물건 그 이상을 봅니다. 고대 장인들의 솜씨, 사치의 흔적, 그리고 스키타이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상징들을 봅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동물 양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슴, 사자, 그리핀 등 동물의 묘사는 놀라운 정밀함과 표현력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 동물들은 단순한 장식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유목민에게 매우 중요했던 힘, 속도, 그리고 자연의 정신을 상징하는 깊은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금판과 펜던트를 보면 스키타이 전사들의 복장, 화려하게 장식된 말, 그리고 군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것은 금뿐만이 아닙니다. 점토 파편, 무기 조각, 동물 뼈문 모두 모자이크의 조각들입니다. 뼈는 스키타이인들이 무엇을 먹었는지, 어떻게 사냥했는지, 어떤 동물이 그들에게 중요했는지를 알려줍니다. 무기는 그들의 군사력, 전투 방식, 그리고 영토를 어떻게 방어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한 점토 도자기조차도 그들의 일상생활, 음식 조리 방식, 그리고 유르트에서의 생활 방식을 말해줍니다. 매장과 관련된 유물은 특히 중요합니다. 스키타이인들은 내세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와 고귀한 전사들을 그들의 소유물, 말, 심지어 하인들과 함께 매장했습니다. 이른바 왕릉은 진정한 보물 창고입니다. 금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전차, 무기, 보석, 심지어 영구 동토층에 보존된 얼어붙은 시체까지 그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작업하는 고고학자들을 상상해 보세요.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지만 작업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얼음과 흙더미 아래에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스키타이 전사가 옷을 입고 허리띠에 무기를 차고 있는 모습입니다. 피부, 머리카락, 심지어 몸에 새겨진 문신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마치 잠든 사람을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수천 년 동안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가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지고 시간과 시간의 연결이 실체화되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매장은 스키타이인들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의식과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영혼을 준비하고 가장 소중한 재산을 저승으로 가져가려 했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조상들과의 깊은 유대감, 사후에도 자신의 지위와 지위를 보존하고자 하는 열망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쿠르간의 모든 비밀이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많은 쿠르간이 고대에 약탈당했습니다. 어떤 것들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심하게 훼손되어 원래 모습을 복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발견한 유물들만으로도 우리는 비밀의 베일을 벗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키타이인들이
때때로 묘사되던 것처럼 단순한 야생 유목민 이상의 존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풍부한 문화, 복잡한 사회 구조, 정교한 예술, 그리고 심오한 영적 신념을 지닌 민족이었습니다. 고고학은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입니다. 오랫동안 침묵했던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금으로 만든 장신구, 무기 또는 고대 정착지의 유적을 볼 때 우리는 단순히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대초원의 숨결을 느끼고 칼이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수천 년 전 이곳에 살았던 전사, 여성, 그리고 아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과거의 유령들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초대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이해하도록 초대합니다. 역사는 단순한 날짜와 사건들의 나열이 아님을 일깨워줍니다. 역사는 사람들, 그들의 열정, 열망, 그리고 생존을 위한 투쟁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비로움과 강인함을 지닌 스키타이인들은 이 위대한 역사서에서 가장 생동감 넘치는 페이지들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발굴과 새로운 발견 하나하나는 마치 이 오래된 책의 새로운 페이지와 같습니다. 땅이 비밀을 간직하고 바람이 무덤 위로 이야기를 속삭이는 한 역사가와 고고학자들의 작업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들은 탐구하고 발견하고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스키타이인들에 대한 이야기, 그들의 삶, 그들의 실종,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때로는 고대 무덤 위에 서서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람은 잦아들고 주변 초원은 고요해집니다. 그런 순간 과거의 메아리가 들리고 한때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신비주의가 아니라 과거가 항상 가까이에 있다는 심오한 깨달음입니다. 땅 속에도 공기 속에도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금, 청동, 돌로 형상화된 과거의 유령들이 우리를 여행으로 초대합니다. 스키타이인들의 발자취를 따라, 그들의 유목민의 길을 따라, 그들의 전장을 가로질러, 그리고 그들의 예배 장소를 지나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은 풍요로움을 선사하고 성찰을 불러일으키며 한 민족의 역사뿐 아니라 대초원의 바람처럼 변덕스럽지만 불굴의 의지를 가진 인간 운명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고고학자들은 한 걸음 한 걸음, 한 겹 한 겹 스키타이 문명의 모자이크를 쌓아 올립니다. 그들의 삶, 일상, 전쟁, 그리고 평화로운 시절을 담은 장면들을 재구성합니다.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한 민족의 모습을 우리에게 되살려줍니다. 비록 스키타이인들은 독립된 민족으로서는 사라졌지만 그들의 정신, 문화, 그리고 기억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들은 무덤 속에, 유물 속에, 그리고 배우고 이해하려는 우리의 탐구 속에 살아있습니다. 이 고요하고 고요한 무덤들, 땅속 깊은 곳에는 한 시대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발견된 모든 물건은 잊혀진 언어의 단어이며 흙 한 겹 한 겹은 잃어버린 시의 한 구절입니다. 고대 필경사처럼 고고학자들은 이러한 메시지를 해독하여 우리의 의식 속에 새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그들은 한때 스키타의 왕과 왕비를 장식했던 금 장신구, 적에게 죽음을 가져다준 무기, 그리고 일상생활을 말해주는 생활용품들을 망각 속에서 조심스럽게 건져 올립니다. 고대 장인들의 숙련된 손길로 빚어낸 금빛이 수천 년을 거쳐 우리에게 전해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힘과 부, 그리고 아름다움과 강인함이 불가분의 관계였던 스키타이 특유의 세계관을 상징합니다. 우아한 귀걸이, 묵직한 팔찌, 마구령, 이 작품들에는 시대를 초월한 천재성이 담겨 있습니다. 유목민의 혹독한 삶 속에서도 예술과 미학을 위한 공간이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유물은 이야기의 일부일 뿐입니다. 매장지 자체도 중요합니다. 스키타이인들은 지도자들이 사후에도 왕위를 계승할 것이라고 믿으며 특별한 예우로 그들을 매장했습니다. 파지리크 고분이나 톨스타이아 모길라 고분과 같은 거대한 고분들은 진정한 타임캡슐이 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그 안에서 보물뿐만 아니라 영구동토층 덕분에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된 유물들을 발견했습니다. 미라, 양모와 비단옷, 나무 가구, 심지어 음식 유물까지 이 모든 것이 스키타이인들의 생활 방식, 관습, 그리고 신앙을 전례 없는 정확도로 재구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연구자들이 이 고대 무덤 속으로 내려가면 마치 다른 현실로 옮겨간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차가움, 고요함, 수천 년 전의 향기, 이 모든 것이 마치 오래전 사건의 목격자가 된 듯한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스피타이 전사의 복장, 문신, 그리고 그가 휘두른 검의 종류까지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교과서에 나오는 딱딱한 사실이 아닙니다. 심장을 뛰게 하는 생생하고 생생한 역사의 경험입니다. 스키타이 예술, 특히 동물 양식은 그들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슴, 표범, 독수리, 그리핀과 같은 동물 묘사는 심오한 상징적 의미를 지닙니다. 이들은 힘, 속도, 자유, 그리고 자연과 영적인 세계와의 연결을 상징합니다. 금, 청동, 나무로 구현된 이러한 형상들은 무기, 의복, 가정용품 등을 장식하며 스키타이 정체성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형상들을 볼 때 우리는 인간이 대자연의 일부로 느꼈던 동물들이 단순한 먹이가 아닌 토템적 조상이자 동반자였던 세상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고고학적 발견은 스키타이 군사예술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화살촉, 칼, 전투도끼, 그리고 사슬갑옷의 잔해는 모두 고도의 군사훈련과 전투장비를 증명합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일부 유물에 보존된 전투 중인 스키타이인들의 묘사입니다. 이 유물들은 스키타이인들을 숙련되고 용감한 전사로 묘사하며 다리우스 1세의 유명한 원정처럼 당대 가장 강력한 군대와도 맞설 수 있었습니다. 스키타이 신앙과 관련된 유물들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상, 부적, 그리고 의뢰용 물건들은 모두 그들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신들과 어떻게 소통하며 사후 세계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부 매장지에서 발견되는 샤머니즘적 특징들은 영과의 소통과 관련된 고도로 발달된 사제직과 의뢰의 존재를 시사합니다. 그러나 고고학자들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키타이 고분의 많은 비밀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시간과 약탈은 스키타이 고분에 큰 타격을 입혀 과거의 파편들만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파편들조차도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합니다.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이 신비롭고 강력한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고고학자들이 새로운 유물을 발굴할 때마다 마치 과거의 살아있는 목소리가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합니다. 삶과 죽음, 투쟁과 신앙, 그리고 예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치 대초원의 바람처럼 수세기를 거쳐 울려 퍼지는 이 이야기는 인류 문명의 위대함과 연약함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고분이 서 있고 지구가 그 비밀을 간직하는 한 고분을 발굴하는 작업은 계속될 것이며 이 놀라운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끊임없이 드러낼 것입니다. 고유하여 폭풍이 지나간 후, 무기와 함성이 부딪히는 후, 수천 마리의 발굽소리가 울려 퍼지는 후, 고요함이 찾아온다. 새벽녘의 옅은 안개처럼 초원을 감싸는 고요. 이 고요함 속에서 마치 죽어가는 메아리처럼 위대함의 메아리가 울려 퍼진다. 한때 이 광활한 땅을 지배했던 자들은 무엇이 남아있을까? 황금 장신구와 뛰어난 군사력으로 여전히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스키타이인들은 수세기가 흘렀습니다. 시간은 거침없는 바람처럼 도시와 정착지를 파괴하고 목조 건물과 어도비 벽을 먼지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덤 속 깊은 곳, 지나간 날들의 기억을 간직한 흙 속에는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치 끈기 있는 탐험가처럼 고고학자들은 이 과거에 얽힌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옷과 무기를 장식했던 금판을 발견하고 고대 보석 세공인들의 기술과 이 민족에게 중요했던 상징들을 보여줍니다. 사슴, 표범, 독수리와 같은 동물 모양의 장신구는 단순한 장식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대초원의 정신, 그들의 강인함, 민첩함, 그리고 자연과의 유대감을 상징합니다. 학자들이 동물 양식이라고 부르는 이 장신구는 스키타이 문화의 특징이 되었으며 그 고유한 특징은 틀림없습니다. 고분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거대한 언덕들은 마치 거인의 발자국처럼 대초원에 흩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고분은 땅속 깊이 묻힌 하나의 세계입니다. 왕과 귀족, 지도자와 전사, 그들의 말과 하인, 보물과 무기의 유해가 묻혀 있습니다. 금뿐만 아니라 청동, 철, 나무, 가죽 등 삶의 모든 귀중한 것들이 영원까지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마치 타임캡슐처럼 이러한 매장지들은 과거를 들여다보고 스키타이인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믿었으며 어떻게 죽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사회 구조, 군사적 위계, 그리고 지배계층이 소유했던 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솔로카나 쿠로오바와 같은 위대한 왕릉들은 과학의 진정한 보물 창고가 되어 잊혀진 문명의 한층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물질적인 증거만이 아닙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만큼 중요한 또 다른 유산이 있습니다. 이는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며 시간이 흐르면서 변형되고 변화해온 전설입니다. 이는 그들의 신앙, 우주에 대한 이해, 하늘과 땅속 깊은 곳에 사는 신들에 대한 이해, 사람과 자연의 운명을 관장하는 정령들, 다른 세계와 소통하고 치유하며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샤먼들에 대한 이해의 메아리입니다. 이러한 신화는 비록 우리에게 기념비 작은 사원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스키타이인들의 삶 전체에 스며들어 그들의 행동과 세계관을 형성했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끊임없는 이동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은 유목민이었고 그들의 고향은 대초원이었으며 그들의 삶은 여정이었습니다. 말발굽이 딛고 바람에 이끌려가는 길. 그들은 도시를 건설하지도 않았고 땅에 앉아 한 곳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강점은 기동성, 즉 재빠르게 나타났다 사라지는 능력, 신속한 습격과 후퇴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동성, 자유로운 이동이야말로 아마도 그들의 오랜 통치의 열쇠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대초원의 지배자이자 기수이자 영혼이었습니다. 다른 민족, 특히 강대한 페르시아 제국과의 조우는 그들의 놀라운 대담함과 무예 실력을 드러냈습니다. 굴복하지 않는 투지, 지형을 활용하는 능력, 그리고 전투에서의 민첩성, 이 모든 것이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대군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반격하고 결정적인 대결을 피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역경 속에서도 살아남고 심지어 승리까지 거머쥐는 이러한 능력은 그들의 군사 조직력과 개인 훈련의 최고 수준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예술, 즉 동물 문양은 많은 민족에게 이해되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비단길을 따라 퍼져나가 이웃나라는 물론 먼 나라의 문화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알타이에서 흑해 지역까지, 스키타이인과 그 이웃나라에서 더 먼 문화권까지 이 문양은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는 예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스키타이인들이 유지했던 광범위한 무역과 문화적 유대감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단순한 전사가 아니라 당대의 세계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거스를 수 없습니다. 위대한 제국조차도 쇠퇴합니다. 내부 갈등, 권력 다툼, 군사 규율 약화 등 이 모든 것이 그들의 권력을 내부에서부터 약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북쪽 황무한 대초원에서 새로운 세력이 진출했습니다. 스키타이인과 친척 관계인 사르마트족이 맹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통치자의 교체가 아니라 시대의 변화였습니다. 한때 강력한 정복자였던 스키타이인들은 점차 새로운 대초원 지배자들에게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그들의 영역은 분열되었고 영향력은 약해졌습니다. 스키타이 문화의 마지막 중심지, 특히 크림반도는 더 오래 살아남았지만 그들 역시 맹공격을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동화, 이주, 그리고 더 강력한 이웃나라들에 흡수되는 과정, 이것이 한때 강대했던 많은 민족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광활한 영토에 걸쳐 펼쳐졌던 위대한 스키타이 왕국은 점차 세계 정치 지도에서 차취를 감추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야기의 끝일까요? 아닙니다. 스키타이인의 역사는 정치적 실종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땅 속에서, 고분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유물 속에서, 전설과 이야기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과학과 고고학 속에서, 그리고 마치 바람이 풀잎을 스치듯 고대 이야기를 들려주듯 그들의 비밀을 계속해서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민족에게 무엇이 남았을까요? 기억은 남습니다. 대초원의 기억, 자유의 기억, 말의 기억, 황금의 기억, 오늘날까지도 우리를 놀라게 하는 군사적 용맹과 예술의 기억, 그들만의 법에 따라 살며 인류 역사에 독특한 흔적을 남긴 민족의 기억, 그들의 유산은 단순히 박물관의 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공유한 과거의 일부이며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명의 강인함, 아름다움, 그리고 연약함을 일깨워주는 대초원의 메아리입니다. 우리가 탐구하고 연구하고 기억하는 한 스키타이인들은 계속 살아갑니다. 발견된 모든 근괴, 새롭게 발견된 모든 것, 우리가 듣는 모든 이야기 속에 그들은 살아 있습니다. 그들의 정신, 문화, 역사,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인류 공동유산이라고 부르는 것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산은 대초원의 바람처럼 영원히 살아 숨쉬며 수세기의 먼지를 날려버리고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을 떠올리게 할 것입니다. 고요하고
너무나 깊어서 풀밭에 스치는 바람소리조차 간신히 들릴 정도다. 세상이 뒤집히기 직전의 고요. 끝없는 행진에 지친 듯 시간은 느려지고 거의 멈췄다. 마치 폭풍이 오기 전 하늘이 어두워지고 새들이 조용해지는 순간처럼 공기는 고요하고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은 단순한 멈춤이 아니라 영원의 숨결, 필연적으로 다가올 변화에 대한 예감이다. 그리고 이 고요함 속에서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교훈이 피어난다. 스키타이인들이 남긴 교훈. 이 고대 유목민들은 마치 인간 운명의 모든 복잡성과 모순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 그들을 보세요. 끝없는 대초원을 상상해 보세요. 지평선이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태양이 깃털처럼 부드러운 풀밭에 금빛 무늬를 그려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세상입니다. 움직임이 곧 삶이고 말이 영혼의 연장이며 자유가 숨쉬는 공기인 세상입니다. 그들은 석조 도시를 건설하지도 않았고 정주하는 사람들이 세웠던 것처럼 장엄한 사원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집은 이동식이었고 그들의 삶은 끊임없는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그들의 힘이 있습니다. 자연과의 깊은 연결, 땅과 하늘의 리듬에서 비롯되는 힘입니다. 스키타인들은 적응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제공하는 최고의 것들을 받아들여 그들만의 독특한 무언가로 변형시켰습니다. 그들의 예술, 유명한 동물 양식은 단순한 장식을 넘어 그들의 세계관, 동물 세계, 그리고 자연의 힘과의 관계를 담고 있습니다. 질주하는 사슴은 속도와 자유를 상징하는 듯합니다. 포식자의 힘과 새의 힘을 결합한 그리피는 그들의 전사정신을 상징합니다. 금이나 나무에 새겨진 이러한 이미지들은 우리 손에서 생생하게 살아나 우리를 그 먼 시대로 데려갑니다. 그들의 믿음은 단순하면서도 심오했습니다. 그들은 하늘, 즉 그 끝없이 펼쳐진 둥근 천장과 생명을 기르고 생명을 주는 땅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의 신들은 자연의 일부로 강력하고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불, 물, 바람, 이 모든 것은 신성한 요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사이의 중개자인 샤먼들은 그들을 의식, 치유, 미래 예측, 그리고 영혼과의 소통의 신비 속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들이 초월 세계와 맺는 연결은 마치 호흡처럼 유기적이고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스키타이인들은 단순히 평화로운 양치기와 숙련된 장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사였습니다. 그들의 용맹과 대담함은 강대국들조차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와의 만담을 떠올려 보십시오. 세계의 절반을 정복한 위대한 정복자는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민족과 맞섰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결정적인 전투를 벌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힘인 대초원을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가축을 이끌고 적을 기진맥진하게 한 후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공격하고는 사라졌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은 당황하고 분노했습니다. 죽음을 향한 전쟁이었지만 지성과 교활함이 무력을 압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의 왕능은 위대함과 영원을 향한 그들의 노력을 기리는 기념비입니다. 수천 톤의 흙 속에 묻힌 이 웅장한 구조물에는 통치자들의 유해, 보물, 무기, 그리고 충실한 말들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고분은 끝났지만 잊혀지지 않은 삶과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스키타이 사회의 부, 권력, 그리고 복잡한 사회 구조를 증언합니다. 마치 침묵의 파수꾼처럼 이 고분들은 과거의 비밀을 지키며 드러나기를 기다립니다. 이웃 나라들, 특히 그리스인들과의 교류는 다면적이었습니다. 무역, 상품 교환, 문화적 차영 등 모든 것이 존재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스키타이의 황금, 예술, 그리고 전사 정신을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충돌과 갈등 또한 존재했습니다. 국경은 항상 유동적이었고 관계는 대초원의 바람처럼 변덕스러웠습니다. 스키타이인들은 더 큰 세계의 일부였지만 그들만의 독특함과 독특함을 간직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대한 문명조차도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내부 갈등, 세력 약화, 그리고 외부의 위협은 스키타이의 단결을 점차 약화시켰습니다. 새로운 세력과 새로운 민족이 그들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사르마트족의 진출이었습니다. 스키타이인과 친족 관계에 있던 사르마트족은 점차 스키타이인들을 전통 땅에서 몰아내고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치자의 교체가 아니라 시대의 변화, 문화적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한 민족이 시대 속으로 사라진 듯 보일 때 계시가 찾아옵니다. 고고학, 발견된 유물, 해독된 경전을 통해 찾아온 계시입니다. 새로운 고분 하나하나, 새로운 발견 하나하나는 우리에게 말하는 과거의 목소리입니다. 역사는 선형적인 과정이 아니라 운명의 실타래가 얽히고 설킨 복잡한 패턴이며 과거는 현재 속에서 계속 살아 숨쉬는 곳임을 일깨워줍니다. 정치적 세력으로서는 자취를 감춘 스키타이인들은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유산은 단순히 박물관 전시장에 전시된 아름다운 금제품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자유의 상징이자 독립의 상징이며 인간과 자연 사이의 깊은 유대감을 상징합니다. 이는 생존의 교훈이자 적음의 교훈이며 변화하는 세상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교훈입니다. 가장 강력한 사람들조차 쇠퇴에 직면할 수 있지만 그들의 정신과 문화는 영원히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운명은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 우리의 열망, 두려움, 희망을 볼 수 있는 거울입니다. 그들은 문명의 연약함, 흥망성쇠의 영원한 순환, 각 시대가 어떻게 새로운 시대로 이어지는지를 일깨워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 정신의 강인함,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능력, 그리고 자유를 향한 영원한 열망 또한 일깨워줍니다. 침묵이 다시 한번 대초원을 감싸지만 이번에는 다른 침묵입니다. 의미로 가득 찬 침묵, 과거의 메아리를 품은 침묵. 들판을 스치는 바람처럼 스키타이인들은 오직 속삭임만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면 들을 수 있는 메아리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속삭임 속에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 있는 영혼의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자연을 존중하며 우리의 일에서 탁월함을 추구하도록 가르쳐줍니다. 모든 문화, 흔적을 남긴 모든 민족이 기억과 존경을 받을 가치가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고 연구하고 이야기하는 한 스키타이인들은 계속 살아갑니다. 그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가 숨쉬는 공기 속에 살아 있습니다. 대초원은 숨을 쉬고 있다. 한때 발굽 소리와 무기 부딪히는 소리를 실어 나르던 바람은
이제 키 큰 풀밭 사이로 속삭일 뿐이다. 바람은 오직 가슴으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다뉴브강에서 인더스강까지 말들이 땅을 밟고 걸었던 위대한 민족의 이야기는 이제 자연스럽게 마무리되었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종말이 아니라 마치 낮이 저녁 노을로 바뀌듯 서서히 사라져가는 것이었다. 황금의 주인이자 대초원의 지배자였던 스키타이인들은 시간의 흐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세상을 떠난 통치자들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그들의 왕릉에는 이제 수세기의 침묵과 먼지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동료 유목민이었던 사르마티인들은 동쪽에서 새로운 관습과 새로운 힘을 가지고 왔습니다. 언제나 관대한 이 거대한 대초원은 스키타이인, 사르마티인, 그리고 이름은 기억에서 사라졌지만 그들의 혈통과 정신은 땅에 남아있는 수많은 다른 민족들을 환영했습니다. 화살로 공포를 심었던 무시무시한 기병들은 사라졌습니다. 방패를 가로지르며 질주하던 황금빛 사슴들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있습니다. 땅속에서 삶의 파편들을 파헤치며 고고학자들이 간직한 기억, 그들의 숨결로 가득 찬 땅 그 자체가 보존한 기억. 대초원을 감싸는 고요함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메아리로 가득합니다. 폭풍 후의 고요함, 하늘이 맑아지고 세상이 새로운 조화를 찾을 때의 고요함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대지를 휩쓸고 지나가는 바람은 마치 고대 세계의 마지막 숨결을 실어 나르는 듯합니다. 과거의 유령, 스키타이인들의 속삭임이 그 숨결 속에 울려 퍼집니다. 그것은 자유의 메아리, 힘의 메아리, 번개처럼 밝고 대지처럼 깊었던 삶의 메아리입니다. 이제 해가 지평선으로 기울며 하늘을 진홍색과 금빛으로 물들이는 순간 마치 대초원 자체가 고요히 이 영원한 평화를 들이마시는 듯합니다. 스키타이인들의 흔적은 지표면에서 사라졌지만 그들의 정신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바람 한 줄기, 하늘을 향해 뻗은 풀잎 한 포기에도 그 정신은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입니다. 민족의 운명이 얽히고 설키고 과거가 영원히 현재의 일부로 남는 영원입니다. 대초원 바람의 고요함, 그것이 바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고대 세계가 남긴 마지막 말, 지혜와 평화로 가득 찬 말이었습니다.